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재 이제 중간에 와 있죠. 교재 200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0쪽부터 출발이 예치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주제는 가볍습니다. 200페이지 제목 보시면서 예치제도, 예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를 맡기는지를 지금부터 체크하시는데 아주 좀 독특한 단원이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예치 제도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있죠. 여기는 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5억에 팔겠다, 그럼 사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면 보나마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은 1억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자는 계약금 1억 지급하겠죠. 또 날짜가 되면 중도금 지급하겠죠. 잔금도 지급하는데 따박따박 돈이 잘 넘어가는데 갑이 돈은 얼로부터 받으면서 저 물건을 다른 사람 병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매매를 이중매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느낌이 좀 옵니까? 매수자는 따박따박 돈이 잘 들어가는데 저 물건을 다른 데 팔아버리면 황당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예치제도를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0페이지 제목 6절에 예치제도 옆에다가 거래 안전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거래 안전을 영어로는 에스콜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 이 거래 안전을 하게 되는 제도를 영어로는 에스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에스콜로는 또 학개론 시간에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치 제도는 뭐라고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 이를 영어로는 에스콜로라고 합니다.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단원인데 이 조문 3개가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201페이지 상단에 1번이 첫째 조문인데 여기서 이제 거의 시험에 다 들어옵니다. 자, 1번에 1번 개공사는 나오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른 말로는 계약금 등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거 놓고 별표입니다. 그래, 그게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돈을 따박따박 넘어가는데 이 물건을 다른 데 팔 수 있으니까 이 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걸 예치한다 그러잖아. 그죠? 좀 이따 보게 될 건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을 맡기는데 이 제도는 맡겨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지금 강조했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면 무슨 계약이 체결되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어디 맡기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지. 그죠? 따박따박 갖다 주죠. 팔기나 말기나. 그래서 이 제도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건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핵심. 동그라미 놓고. 자, 이제 쭉 내려가면 큰 2번. 누구한테 맡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2번에 1번. 개공사는 자, 번호 답니다. 1. 개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공사 앞에 1번 달아봅시다. 1. 개공사 또는 2번 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리고 두 사람이죠. 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러므로 개공사 자신의 명의로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하고 이제 쭉 내려오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대금을 맡기는데 누구 이름으로 맡긴다고요? 1번 개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도 있다.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자, 대통령령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이렇게 묻겠나요? 개공사 이름으로만 맡길 수 있다. 그러면 X잖아 지금 그죠? 번호 2개 달았죠. 1. 개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요게 이제 나올 때가 제일 문제에서 어렵지만 가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죠? 은행,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 우체국 보험에 따른 최신관세에 맡길 수도 있다. 우체국에 맡긴다는 뜻이겠죠. 동그라미.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다. 동그라미.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에게도 맡길 수 있다. 동그라미. 넘어가서 5번째.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아까 했던 에스컬로 전문회사라고 합니다. 전문회사 동그라미. 옆에 에스컬로라고 있는데 에스컬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이렇게 했죠. 이제 에스컬로 동그라미. 그다음 6번 공인중개사법 42조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동그라미 놓고 공제사업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까지 동그라미 해서 이 자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물어둘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예치를 하는 사람 1. 개공사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개. 그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쫙 들어오는데 개, 공, 신체를 보전한다. 그러면 좀 기억하기 좋겠나요? 자,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1. 개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한다? 개, 공, 신체를 보전해라. 그러면 좀 기억하기가 낫겠죠. 자, 개, 공, 신체를 보전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 때까지 제목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가사는 천천히 찾아도 되죠. 공이 뭐였죠? 방금 했던 공제사업자 이렇게 나갑니다.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다. 가사는 아직까지 천천히 가셔도 돼요. 결코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요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공사 또는 법원 이름으로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X. 여기 소공사 이름으로도 맡길 수 있다. X죠. 여기 소공사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 그죠? 이렇게 쭈루루룩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개, 공, 신체를 보존해라. 그러면 기억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데 예치기관 202페이지. 예치기관으로서는 줄 한번 꺼볼까요? 1. 금융기관 2.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하는 자, 공제사업자 밑줄. 그리고 3번 바로 밑에 신탁업자 등까지 줄 것이야 돼. 신탁업자 등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계약금 돈 1억이죠. 3억 중도금, 잔금 1억, 5억을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어디 맡긴다고요?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어디죠? 은행 등에 맡긴다는 얘기죠. 공제사업자 좀 전에 했죠. 누가 한다? 협회가 공제사업자예요. 협회에. 그리고 신탁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다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데 봐봐요. 여기 집을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인데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믿을 수 있는 자한테 맡기는 건 좋은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왜 팔죠? 이 사람이 집을 팔았는데 왜 팔았냐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겠지. 그죠?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내가 집을 팔았는데 돈이 지금 나에게 오지 않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갑은 어차피 이 계약금 등은 자기가 받아갈 거니까 내가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보증서라는 말은 내가 돈은 받아가고 거래를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말로만 내 책임질게 그러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해 놓고 이 대금을 미리 받아갈 수도 있도록 해줘야 이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증서를 제공하고 이 대금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1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고 그때 예치금은 개공사 소유가 아니라 당사자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자, 일단 203페이지 하나 더 보고 뒤로 갈 겁니다. 203페이지 오른쪽 밑에 6번에 1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매도인이 누구죠? 집을 파는 사람의 사전 수령할 수 있다. 권리죠. 1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면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 합시다.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가 발행하는 보증서 줄 꺼놓고 계약금 등을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를 누가 작성한다고요? 자기가 그냥 찍찍찍찍 만드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증서를 만들어서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지급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이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까지 왔죠. 문제 물으면 이건 무조건 묻습니다. 예치 명의자라고 지금도 정리했는데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하면 틀리잖아요. 지금 매수자가 대금을 1억, 3억, 1억을 지급하지만 지금부터 계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매수자 대금이 아니고 공동의 공금이죠. 공금. 그래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급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까지가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6번에 1번 별표 하나 딱 찍으시고 이런 거 안 묻겠어요? 자, 봐요. 보증서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한다고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맡기는 기관, 금융기관은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인데 공제사업자가 이런 데 떡 들어가 있으면 틀릴 거죠. 그래서 큰 모습을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래는 안전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지금 돈이 작습니까?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은행에 맡겨 놓는다. 그럼 개공사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모습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별로 불안하지 않죠. 돈 5억을 공제사업자 협회가 가져갈 일이 없을 거잖아. 그죠? 은행이 국민은행이 그 5억을 가지고 도망갈 일이 절대로 없죠. 여기 신탁업자 우체국에서 저 5억 받아가지고 도망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삼성생명에서 이 돈 5억 받아가지고 도망갈 일이 없을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괜찮는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다. 그럼 금융기관에 맡기면 개공사가 그걸 들고 가면 어떡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는 이 대금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했던 것 거기 202페이지 가운데 1번에 1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예치할 때요? 자기 명의로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가 누구죠? 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지 하니까 어떤 분은 오빠 이러는데 그건 오빠 아닙니다. 이게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자기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당연하지만 너무나 시험에 잘 납니다.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개공사가 임의적으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이제 2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밑에 큰 2번 별표.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다시 자기 명의로 자기의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예치할 때는 해당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줄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까지를 청구했습니다. 자, 이제 읽었으니까 주목해 봅니다. 이 대금을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이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하고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 말로만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대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서 내가 가입했다는 것을 을에게 보여줘야 돈을 맡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하니까 계약금 등, 지금 여기가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이게 5억이죠. 5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보험 등을 가입하라.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수업에서 들어가지만 법인은 2억을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라는 게 뒤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또는 법인은 2억 하면 틀려요. 방금 했던 것이 맡겼는 돈만큼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거 포인트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예치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딱 의식해놓고 시험에 한번 나와봐라. 이래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 정리하면 이 돈을 맡길 수 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맡겨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 맡길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개공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두 사람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길을 가르쳤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해서 전체 노습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가벼운 제도입니다. 시험도 한 4, 5년에 한 번꼴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왜 이게 4, 5년꼴로 한 번 들어오는가 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5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5억 정도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경비가 7, 80만 원 들 거예요. 그 7, 80만 원 경비 누가 부담할까요? 자, 1번 집을 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공사 수수료 받으니까 개공사가 부담한다. 네 번째 아무나 부담한다. 즉 이 제도를 잘 들었다면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경비 예를 들어서 7, 8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합리적이죠? 지금 이거를 왜 보증보험에 가입하죠? 이 사람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 매수자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시험에 잘 들어와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되죠.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그런다? 매수자 대금을 보호해 주려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203페이지 한가운데 5번 실비의 청구권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1번 개공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해당되는 실제 비용,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번 내려오니까 그때 실비의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개공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거기 줄 딱 꺼놓고 취득의 동그라미인데 출제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죠? 딱 들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자, 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 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조문이 한 3개 정도밖에 없고 체크해야 될 게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 205페이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금지행위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205페이지 금지행위가 들었고 여러분 이 금지행위를 옆에다가 제목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 부작위 의무다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부작위라는 말을 한자로 적으면 부작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이다.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그걸 뭐라 부른다? 금지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우리 중개사법에는 부작위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OX, OO. 부작위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금지행위. 그죠?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자, 그러면 부작위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자기 의무겠지. 자기는 반드시 하여야 되는 의무입니다. 앞으로 계속 떴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인장 등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를 뭐라 부르고? 자기 의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 뭐라 부르고? 부작위 의무. 그래서 지금 부작위 의무가 출발을 한다. 이런 뜻이고 부작위 의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인데 자, 부작위 의무 밑에 조문에 보니까 제33조 금지행위가 쫙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열거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법 조문에 한번 보니까 33조 금지행위 옆에 1.
개공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부작위 의무예요. 거기 개공사 등 동그라미 해봅시다. 앞으로 법조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다닐 겁니다. 개공사가 아니고 개공사 등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개공사 등이 누굴까요? 개공사 등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누구? 개공사. 2. 소공사. 3. 중개보조원. 4. 법인의 사원 임원. 5. 분사무소 책임자.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사 등 하면 이 사람들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1번에 개공사 등에 동그라미 딱 찍었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다음 금지 행위는 개공사에게만 적용한다. 그러면 X잖아요. 지금 그죠? 개공사 등 딱 찍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1번부터 밑에 9번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밑에 2 찾았습니까? 자, 이유는 이번엔 동그라미. 누구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누구든지 일단 동그라미 네 글자. 그리고 줄 걸까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는 첫 번째 누가 하면 안 된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이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묻습니다. 금지 행위는 개공사 등에게만 적용한다. OX. X. 누구도 적용한다. 누구든지에게도 적용합니다.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지. 매도인도 하면 안 되고 매수인도 하면 안 되고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게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원래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만 있다가 지금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내용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게 9개가 쭉 들어오는데 한 장 넘겨서 이제 큰 글씨로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금지 행위는 제목하고 형벌이 가장 중요합니다. 206페이지. 자, 상단에 1번 33조 1항 규정의 금지 행위 해놓고 1 내려가면 이 금지 행위의 적용 대상은 누구랍니까? 개공사 등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공사 등 동그라미 해놓고 하는 금지 행위 볼까요? 거기 쭉 내려오면 2번에 1번 거짓 행위 해놓고 법조문이 이렇습니다.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자, 일단 거짓된 은행의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이 워낙 기니까 핵심 단어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 밑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도 적어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금지 행위는 제목하고 형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짓된 은행 밑에다가 뭐 적는다고요? 1년에 1,000만 원. 자, 오른쪽 두 번째 금지 행위 갑니다. 207페이지에 한가운데 2번 초과 중개 보수 해놓고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그때 금품에 동그라미 해놓고 앞으로 금품이 탁 보이시면 옆에다가 역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즉 제목하고 형벌을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1년에 1,000 하고 이제 앞으로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교재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상단에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해놓고 옆에 법조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단어 매매를 업 동그라미 하고 역시 그것만 보면 밑에 자동으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적습니다. 1년에 1,000. 자, 네 번째 금지행위 갑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4번 무등록업자임을 악의의 협력행위라는 말이 있고, 자, 법조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일단 알면서 밑줄 닦고 놓고 알면서 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협조행위 이렇게 글자를 하나 적습니다. 알면서 하는 행위를 협조해주는 행위, 협조행위 적고 역시 1년에 1,000만 원 기록합니다.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됩니다. 1년에 1,000. 211쪽입니다. 오른쪽 5번째 금지행위 모두 9개 중에 5번째 좀 들어왔습니다.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제목입니다. 5번 거짓 금지 정서를 매매업을 중개하는 걸 금지하는데 자 옆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정서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서라는 말이 보이면 옆에다가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형벌이 껑충 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3년에 3천만 원. 그래서 정서 보면 3년에 3천 체크하실 것. 넘어가서 212페이지 상단의 6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옆에 조문 있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자 직접 거래 동그라미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을 대리 동그라미 하고 옆에다가 3년 징역 역시 3천만 원 벌금입니다. 3년에 3천. 자 넘어갑니다. 7번째 금지행위 교재 214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7번째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법조문 봅니다. 옆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핵심 단어 투기 조장 동그라미 투기를 조장해놓고 역시 밑에다가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3년에 3천 기록하실 것. 자 8번째 금지행위입니다. 215페이지 상단 8번째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 질서 교란이 뭐냐? 옆에 조문 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시세 동그라미 앞으로 금지에서 시세라는 말이 탁 뜨면 밑에 자동으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3년에 3천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9번째 금지행위입니다. 하단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8번이나 9번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건데 9번에 있는 거래 질서의 행위는 옆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단체 구성원 동그라미 하시고 앞으로 단체만 보면 밑에다가 뭐 적는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니까 간단하게 3년에 3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이 9가지가 개공사 등에게 해당되는 금지행위니까 앞으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지금 체크하신 게 이것들입니다.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동그라미 한 것이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가지를 지금부터 제목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제목을 익히시는데 이렇게 기억할까요?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금을 받고 이렇게 갑니다. 거금이 뭘까요?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어떡할까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느낌이 좀 오시는지요? 금지행위는 봐봐요. 그 금매매 협조 4개에다가 여기 정서 이런 거 턱 갖다 걸어놓고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전부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3000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 틀이에요. 프레임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 프레임. 다시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인데 4가지죠. 저기 거짓된 은행 딱 걸어놓고 다음 금지 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딱 맞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금을 받고, 거금이 뭐라고요?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 행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털이 잡히신 분들만 그가 뭐였죠? 아까 책 하실 때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거짓된 은행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죠.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이다. 사라. 이렇게 거짓말로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은행은 1년에 1000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영업하는 데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지 않나요? 이게 1억짜리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손님에게 야 이거 2억인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팔게. 1억 5천에 사는 사람은 기분이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 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업은 어차피 띄우기 마련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게 거짓된 은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 이런 뜻입니다. 금이 아까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되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에 1000 이 뜻이에요. 그때 아까 조문에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렇게 갑니다. 사례 정려. 사례는 고맙다고 받는 거죠. 정려는 주니까 받는 게 정려잖아. 그죠?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아니겠어요? 지금 1월 말인데 1월 말에 기한이 다 되면 집을 비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집을 아직 나갈 집을 못 구했어. 많이 답답하겠죠. 날짜는 다 돼가고 애들 학교 개학도 할 판인데. 그죠? 그런데 A 개공사한테 부탁을 딱 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집을 딱 소개해줘요. 고맙겠다 안 고맙겠다? 고맙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고맙다고 법정 보수와 함께 동향화 1점을 선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들어요. 그거 무엇에 해당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뭐 초과 금품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받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맙다고 동향화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성의를 무시해도 그렇지. 그죠? 받으면서 뭐 생각한다? 1년에 1000만 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서양화는 받아도 될까 안 될까요? 서양화도 안 돼. 어쨌든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사례 고맙다고 주더라. 자기가 주니까 내가 받았다. 이걸 허용해주면 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할 거잖아. 고맙다고 주더라. 자기가 주니까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자, 매매. 아까 책 하실 때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이라는 게 사고 파는 게 매매업이잖아. 그죠? 중개업자가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파트가 좋거든. 그죠?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 그래서 자기가 사놓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자기가 팔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뭐라 부른다?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아파트를 그러면 샀다 팔았다 매매업을 안 하면 뭐를 매매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이게. 그죠? 중개는 뭐죠? 팔아달라 사달라는 사람이 오면 중개를 해주는 게 중개법이지 이거를 사서 팔고 하는 매매업이 아닙니다.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합니까? 이 사람은 중개와 매매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고 이게. 그죠? 비싸게 사가지고 계속 싸게만 팔면 국회의원 나가도 돼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매매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협조 아까 체크하셨습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는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래서 큰 틀을 딱 잡으시고 제목과 형벌을 지금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코드가 이래 가는 거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 자,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이번에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표현하는데, 정서라는 것은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리 정서라는 것은 이 정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딱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경우에 딱지가 필요하다. 딱지라는 말은 그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하나를 받을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 딱지 등을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리면 부동산 불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지를 거래하면 돈 되니까 못하게 하겠죠. 돈 된다. 그죠? 그러면 갈로 열고 3년 면회 갈 수도 있다. 이까지 쫙 연결하셔야 돼요. 딱지가 나오면 부동산 불 붙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발되면 3년 면회 간다. 이까지 쫙 같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분양 관리되는 정서를 일단 한번 보기는 할까요? 자, 뒤로 돌아와서 거기 정서에 관련되는 것,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 가운데 5번 정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줄 것이면서 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정서라는 것은, 정서를 설명해 주죠.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청약 저축 정서, 주택 상환 사채, 시, 군,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까지 줄을 딱 끊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좋은 거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지금 줄 것이었죠. 그거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상환 사채, 거기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동네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면서 받을 권리를 하나 준다니까요. 이거를 건물 철거 확인서, 무허가 확인서 이런 것들이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아파트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되는 거다. 그럴 때 보통 수백 대 1 되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게 받기가 귀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 통장 가지고 한번 신청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청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몇백 대 1이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주택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걸 30개를 신는다고. 30개. 30개 신으면 한두 개라도 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게 나온다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에 3천이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정서. 자, 직접은 아까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도 금지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림으로 굳이 그린다면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이 부동산이 토지라고 치고 급매물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 7억쯤 되는 토지인데 빨리 나는 이민 가니까 5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급매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급매물이 들어오면 매수자를 찾아서 잘 중개를 해라. 이게 우리 법인데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의뢰인하고 딱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직접 거래라 합니다. 직접 거래 걸리면 얼마다? 3년에 3천이에요. 우리 지금 졸업생 중에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중개업을 하다 보면 1년에 급매물이 몇 건은 들어온대. 한두 건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급매물 7억짜리가 5억에 나오면 사야 됩니까? 중개해서 수수료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지. 그죠? 살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3년 면회 간다. 딱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 되는 것들은 다 막아놨어요. 돈 되는 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정상적으로 공부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거든. 뒤로 돌아가서 뭐를 하지 말아더라를 잘 봐요. 돈 되는 건 거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하지 말아더라를 잘 보는데 적발되면 면회 가는 수는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직접 거래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게 지금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배임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 배임죄라는 것은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죄라 합니다.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배임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할까요? 이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이라고 한번 쳐봐요. 예를 들어서 시청의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이 부동산이 언제 되면 길 난다, 지하철역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죠.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에 땅을 사놓고 나중에 그쪽에 길이 나거나 지하철역이 개통돼서 큰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처벌합니다.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걸 형사적으로 뭐라 그런다? 배임죄라고 부른다고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개공사도 일반인들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막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당연히 금지합니다. 쌍방은 둘 다 대리하는 거예요. 통상 이렇게 일어나겠죠. 중개를 할 때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알았어. 그래서 거래를 주로 일어나는데, 자,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공사가 얼마에 팔아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개공사가 결정합니까? 매도인이 결정합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결정하지. 그래서 얼마에 팔아줄까요?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공사가. 공교롭게도 매수자도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해요. 그럼 얼마에 사줄까요?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주세요 이런다고. 자, 그럼 두 사람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쌍방대리라 그래요. 그러면 부당한 이익이 만들어지겠죠. 자, 알아서 팔아달래. 그럼 5억에 팔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알아서 사달래. 5억 5천에 샀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부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도 금지하는데 우리 민법은 당사자들이 허락을 한 쌍방대리는 해도 된다. 민법은 그 정도로 양보를 해주는데 중개사법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부할 때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신 적 있죠? 중개사법과 다른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부터 따른다? 중개사법부터 따라야 돼요. 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허락을 하여 쌍방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금지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적발되면 3년에 3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웬만한 거는 다 투기 조장이 들어가겠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걸 위반했다. 당연히 투기 조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1억에 구입을 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거 무엇에 해당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지금 이걸 1억에 구입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줄게. 이런다니까요. 그럼 6개월 만에 5천만 원 남겨주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을 투기 조장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에 구입하여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계약을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투기 조장이다라는 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또 발전된 판례는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거 뭡니까? 오히려 2천만 원 손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이렇게 발전된 판례는 거짓된 은행하면 틀려요.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이런 것들이 판례예요. 판례는 이제 천천히 익혀나갈 겁니다. 일단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이번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3년에 3천인데 시세를 조작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다라는 말은 부동산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니까 25번이나 내놨잖아요. 정책을 지금 그죠? 그런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개공사 등이 가격을 조작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시세를 조작하는 모양은 이거예요. 아파트의 단지에 가면 아파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녀회장님입니다. 뭐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부녀회장입니다. 퉁퉁한 부녀회장님이 그죠?
아파트 분여 회원들을 데리고 그죠? 자기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중개사무소가 쫙 있잖아 그죠? 우리 동네 아파트가 대략 5억이면 앞으로 이달부터는 5억 5천 미만으로 광고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만약에 5억 5천 미만으로 광고해서 적발되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분여 회장님인데 그죠? 그래서 5억 5천 이상 팔리면 수수료가 원래 300이면 500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시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 좀 오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3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시세를 조작하는 것. 그 다음 단체를 구성하는 것. 또 3년에 3천인데 단체는 우리끼리만 사고 팔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고 팔자 이렇게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뭐 한다? 가격을 다 조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원업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비회원업소 이런 거 많이 들킬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조절해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적발되면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큰 제목하고 형벌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안 보고 대답하시면 더 좋겠고, 금지행위는 하면 뭐라고 출발합니까?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기본 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도입되기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도입이 됩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여러분들 교재로는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16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나가죠. 법 33조 2항에 따른 금지행위인데 1. 적용 대상 법 33조 2항에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누구든지의 동그라미. 그래서 도입되기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도입이 되는데 자, 금지행위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박스 5개 보이십니까? 자, 그 박스 위에다가 3년에 3천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건 무조건 형벌이 얼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자, 그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밑에 박스에 5개가 쫙 보이죠, 그죠? 근데 유심히 보면 2개밖에 안 돼요, 이게. 자, 같은 말이기 때문에 박스에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게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도의 동그라미, 핵심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유도 탁 뚫으면 얼마? 3년에 3천이에요. 그 박스 위에 적어놨죠, 지금. 그죠? 2번 똑같잖아 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거나 그런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시 유도의 동그라미 개공사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5억 미만으로 파는 자는 우리 동네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억 5천만 이상 팔아주면 수수료를 500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뜻이죠. 유도하는 행위. 3번 똑같잖아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다시 또 유도. 즉 아까도 설명했죠. 5억 미만으로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팔다가 걸리면 우리 동네에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는 이제 방해가 들어가잖아. 방해 동그라미. 즉 5억짜리인데 5억으로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5억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5번 개공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지금 설명하는 게 다 거기에 해당되죠.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디 동그라미 하고 싶습니까? 유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5개나 요란하게 나가지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방해하거나 무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몇 개? 4개가 있죠. 그래서 방해, 유도하면 얼마? 3년에 3천. 이것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도입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제목하고 형벌을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안 보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금지 행위는요 하면 제목이 뭐다? 금을 받고,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이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가 5개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쫙 놓고 보면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예요. 유도하거나 방해하면 얼마? 3년에 3천.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또 도입되기를 오른쪽 217페이지 이런 행위를 제일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부르고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자, 1번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신고센터를 줄 걸까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는 연결하면 신고센터는 누가 운영한다? 국토장관이 운영할 수 있다까지 연결을 했고, 자, 다음 내려가면 신고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읽으시면 되고, 3번 내려오면 국토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줄 것이고 밑에다가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부동산원을 작년까지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에 맡길 수 있다.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 자, 넘어가면 교재 4번 금지 행위에 관련되는 218페이지 보시면 방금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다시 복습합니다. 4번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1. 형벌.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줄 딱 끊고 아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거금을 받고 이렇게 나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거짓된 은행 찾았나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찾았나요? 금 동그라미. 그럼 그 금 나가잖아요. 3번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매매 동그라미. 4번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업무를 협조하는 행위 협조 동그라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려가면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번 거기 둘째 줄에 정서 들어오죠. 둘째 줄에 정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밑에 직접 거래 직접 동그라미 옆에 쌍방 대리 쌍방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 동그라미. 그리고 5번 둘째 줄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시세 동그라미. 마지막 5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했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는 3년에 3천. 정리됐죠? 자, 오른쪽 219페이지 가면 이번에는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개 의뢰인이 누구죠? 매도인, 매수인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 모두 몇 개? 5개가 있는데 다시 확인합니다. 기억에 두째 줄 끝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니은의 셋째 줄에 유도함으로써 유도 동그라미. 디귿 두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찾았나요? 유도 동그라미. 리얼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마지막 미음의 셋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그러면 그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딱 연결하면 유도 아니면 방해는 3년에 3천이에요. 지금 했던 거 그대로 복습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행정처분은 천천히 보시고 금지 행위 반드시 익히시는데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이것들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도입되는 게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 별표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요거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법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도입이 됩니다. 뭐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 유도하거나 방해는 뭐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예요. 요거를 좀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뒤편에 가면 이런 자들은 3년에 3천에도 해당되지만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고발하면. 포상금을 이야기하려면 부동산 거래 질서라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절차행위를 아까 보셨죠? 국토장관이 뭐한다? 센터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조금 양이 많죠? 그래서 양이 많아도 반드시 제목하고 형벌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들어갈 겁니다.